그 조건부 확률 쪽으로 조금 시작을 해볼 거고요. 48페이지. 글쎄, 그 조건부 확률 뭐 말뜻은 조건부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어떤 확률을 구할 때 단서 조항이 추가적으로 조금 달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간단하게 조금 좀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걸로 조금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냐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그 문제를 통해서 조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너희들 뒤쪽에 이제 문제 중에서 대표 문제 있는 쪽에 대표 그 유형 2번이 있어요. 주목하시고 52페이지입니다. 그 유형 2번이 있는데 거기 표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지 이 표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그 문항 번호는 294번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뭐 남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여학생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합계가 나와 있고요. 왼쪽에 이제 상황을 보니까 뭐 마라톤 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참석, 뭐 분참, 그 다음에 합계, 자 표가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거기 숫자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12, 6, 여기 18, 7, 9, 여기 16, 자 19, 15. 34 이렇게죠. 총 인원이 34명인가.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던 확률은 뭐냐면 그냥 이런 거야. 그 기존에 공부했던 확률은 이런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총 인원이 34명인데 내가 어떤 임의로 한 사람을 택했을 때 그 택한 사람이 남자일 확률은 얼마지? 했을 때 전체 인원이 34명이기 때문에 34분의 남자 인원 따라가서 18 이렇게 대답하는 게 보통 우리가 이제 계산했던 확률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표현을 그냥 이렇게 해줬습니다. 남자의 확률은 얼마야? 라고 했을 때 34. 총 인원 34명 중에 18명이 남자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대답을 했단 말이야. 이게 기존에 이제 공부하던 확률의 방식이죠. 그죠? 그런데 그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그냥 어떤 식으로 조금 이해하는 게 좋냐면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별거 아닌데 이 조건부 확률이 이제 우리가 문장들 문제를 만약에 푸는 상황이 많을 거잖아요. 확률이라는 거는 문장을 읽고 상황을 파악해서 확률을 구하는 상황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조건부 확률이 어려운 건 그 문장의 문제를 조금 해석하는 게 어려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에 해당하는 건가? 이게 어디에 해당하고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확률 쪽에서 형식적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그 형식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좀 쫄 필요가 있어요. 쫄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책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형식적이고 굉장히 공식화되어 나와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그런 형식적인 부분에 약간 얽매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문제를 좀 읽으시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건데, 자 기존에 이제 확률 계산했던 방식은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죠? 그럼 제가 이제 조금 질문을 바꿔볼게요. 질문을 바꿔보면 내가 어떤 임의의 한 명을 택했는데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제 뭔지 확인해 볼게요. 택했는데 그 택한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라톤에 참가한 사람이에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셨죠? 근데 그 학생이 여학생의 확률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여학생의 확률을 물어봤는데 거기 앞에 조건이 달리고 있죠. 어떤 조건이지? 이 사람이 마라톤에 참가했었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럼 결국엔 뭘 물어보는 거예요? 마라톤을 참가한 사람들 중에서 여학생 몇 명인지를 카운팅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지? 마라톤에 참가한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19명이죠. 19명 중에 여학생 몇 명이냐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7명이지. 그럼 정답을 뭐로 쓸래? 그렇죠. 19분의 7. 이렇게 계산하는 게 조건부 확률의 계산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했던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전체 집합의 축소가 핵심이에요. 다시 조건부 확률은 전체 집합의 축소가 핵심입니다. 이거를 조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건부 확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기존에 계산했던 방식에서 전체 집합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일단 이걸 이렇게 이해할 필요는 있거든. 잘 봐. 이 확률 기존에 이제 공부했던 이 확률의 패턴은 이제 이걸 원래 표기를 할 때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이렇게 표기를 해. 잘 봐.
확률을 구하는 거야. 어떤 확률을 구하는 거냐면 남자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근데 남자의 확률을 구하는 건데 남자의 확률을 구하는 이 상황은 전체 집합을 뭐로 보는 거야? 인원 전체 인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인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 단원에서 표현을 합니다. 여기 바를 치는 거예요. 바. 남자의 확률을 구하는 건데 전체 집합을 어디로 볼 것이냐? 전체 인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표현할 때 우리가 앞에 확률 용어 중에 그 용어들이 나왔을 거예요. 다리가 왜 그러니? 축구하다가 불어요. 축구하다가 부러졌어? 네. 너 뭐 무슨 상대방 발로 찼어요? 뒤에 백테크를 백테크를 걸었어 너한테? 너 뭐 잘못했니? 착하게 살아. 제 인생 모토가 뭐냐면 약간 그 원수를 지면서 살지 말자가 제 인생 모토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살아봤는데 네 편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 내 원수를 많이 안 만드는 게 더 유리해. 그리고 그게 더 편하고. 너 벌써부터 그렇게 원수가 많으면 어떡해?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남자인 사건을 A라고 하자. 전체 집합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기로 했냐면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해서 용어를 배웠어요. 표본 공간은 그냥 전체 경우의 수를 다 모아놓은 집합이 표본 공간이야. 근데 그 표본 공간을 일반적으로 관례적으로 문자로 사용할 때는 이 전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집합 단원에서는 U를 썼었잖아요. 근데 이제 확률 단원에서는 이걸 S라고 썼었습니다. 그죠? 맞아요. S라고 해서 이제 표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A 사건의 확률 이렇게 구한다고 치면은 이거는 사실은 어떤 이제 표기가 생략이 된 거냐? 이 기호가 생략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뭐 AS 가는 건가 아니고. 자, 이게 생략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전체 집합을 전체로 보는 게 정말 당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생략이 들어갔던 거예요. 다시 전체 집합을 당연히 이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는 전체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이 생략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표기를 했던 거고요. 이제는 전체 집합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호를 도입해서 구별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 우리가 보통 확률을 계산할 때 이 계산은 전체 인원분의 사건 A의 개수 이렇게 구하는 게 확률의 정의였죠. 맞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거는 얘가 마치 무슨 역할을 하는 애냐, 뭔가 분수 형태로 우리는 항상 확률을 계산하잖아요. 이쪽에 들어가는 게 보통 분수 느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분모 느낌. 알겠지? 계산하실 때 이 부분에 들어가는 그 이제 집합이 분모의 개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그러면 얘는 지금 전체 집합이 어디로 축소가 된 거죠? 이 문제는 마라톤에 참가한 전체 인원으로 축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전체 인원에서 마라톤에 참가한 인원들로 전체 집합이 축소가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표현을 조금 해드리면은 이 19분의 7이라는 확률은 실제로는 내가 확률을 구할 건데 어떤 확률을 구할 거냐면 여학생의 확률을 구할 거야. 그렇지만 전체 집합 이거를 전체 집합에서 확률을 구한다고 치면은 정답이 34명 중에 전체 여학생은 16명이기 때문에 16이라고 답해야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체 집합을 약간 축소시켜서 마라톤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여학생의 확률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그것은 여학생 전체 인원 19명, 마라톤에 참가한 인원 19명 중에서 여학생 인원 7명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뜻입니다. 차이 알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체 집합이 어떻게 축소가 됐냐 이걸 갖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조건부 확률 되겠어요. 별건 아니에요. 그래서 핵심적인 이제 키워드는 전체 집합이 축소된 확률을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른다. 그 계산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감이 오시죠? 전체 인원이 축소가 되면서 어떤 기준을 대상으로 뭘 따질 거냐 이걸 갖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문장들 문제를 있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런 개념이 지금 조건부 확률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너무 기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설명 좀 드릴게. 일단 다시 돌아와서 47회 조건부 확률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데, 자, 기호로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이 뒤에 나오는 얘가 전체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의 전체 집합. 그러니까 어디를 전체 집합으로 보고 확률을 구할 거야? 집합 A를 전체 집합으로 보고 확률을 구할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본 공간 전체의 집합은 S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그게 집합 A로 그냥 축소가 된 거예요. 됐죠? 그래서 보게 되면 오늘 벤 다이어그램 딱 보시면, 자, 여기를 이제 전체 집합 S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사건 A가 일어나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거. 자, 이렇게 봤을 때 전체 인원을 기준으로 뭔가 확률을 구하는 거,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늘 계산했던 방식이었고요. 전체 인원을 약간 이렇게 축소시키는 이 행동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밑에 참고사항을 조금 면밀히 읽어보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할 것 같은 게, 지금 너네들이 벤 다이어를 제가 그려놓고 일단 확인을 해보니까 결국엔 이제 뭘 갖다가 찾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 계산 방식이 초반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이해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그냥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그래서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는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계산 방법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건 B의 확률을 조사를 하는 건데 전체 집합을 A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있냐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거꾸로 읽는 거죠. 일단 읽을 때는. 근데 이것의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거기 좀 나와 있어. 가운데 부분에 볼드체로 나와 있죠. 일단은 당연히 이게 좀 이상한 게 뭐냐면 확률을 계산하는데 분모 분자에 각각 들어가는 게 다 확률이에요. 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확률을 계산하는 게 조건부 확률의 약간 특이한 점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PA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분모로 들어갑니다. 분모로 들어가고 위쪽에서는 그냥 순서 맞춰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뭐 순서는 바뀌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일단 성립하기 때문에 어떤 순서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보통은 그냥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순서대로 그냥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라고 봤을 때 약간 그런 거죠. 벤 다이어 상황에서 딱 보시면은 내가 어떤 상황을 구하고 싶은 거냐면 얘를 전체 집합이라고 보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건 A이면서 B 이 부분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 중에 이 부분의 약간 비율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치? 확률이라는 것이 조건부 확률입니다. 계산은 이 방식을 따라가요. 이 방식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조금 봐주셔야 된다. 계산법입니다. 계산법. 보시면 될 것 같아. 잘 이해 안 되시면 거기 뭐 밑에 뭐 한글로 주저리 써 있는데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계산하는 것을 연습 좀 해보죠. 265번 각자 좀 해보시는데 제가 이제 하나만 조금 해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A가 일어날 확률이 지금 2분의 1. 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5분의 3.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곱사건입니다. 곱사건의 확률 5분의 1. 자,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다음과 같은 걸 구하래요. 자, 그냥 정의대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곳에 계산은 자, 이게 약간 분모 쪽으로 들어가는 녀석이라고 했어. PA분의 B 교집합 A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조건을 보게 되면 A의 확률과 B의 확률은 나와 있는데 이제 교집합도 나와 있죠. 근데 보통은 이게 만약에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런 거를 그냥 주진 않겠지? 이걸 약간 변형해서 응용해서 줘.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결국 계산할 때 필요한 거는 교집합에 대한 어떤 확률과 곱사건이죠. 곱사건에 대한 확률과 지금 A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 뭔가 집합을 가지고 연산을 하는데 우리가 주로 활용하는 건 뭘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합집합 이 사건에 갖다가 확률을 갖다 찾는 과정 자체가 더하기 교집합 빼는 거죠. 이 공식을 기본적으로 이 단원에서도 많이 활용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이런 요소들을 구하는 과정의 공식이 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A랑 B가 배반 사건이면 얘가 빵인 거죠. 그렇죠? 배반 사건이면 이게 빵인 겁니다.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이 공식 활용해서 뭔가 내가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게 약간 문제에서 응용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냥 정의대로 따라간다고 치면은 자, 2분의 1분의 자, 얘는 지금 예적 5분의 1이죠?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정답은 5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어려운 건 없죠? 그대로 그냥 가시면 되니까. 자, 끝입니다. 계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자, 밑에 약간 266번 같은 타입은 약간 문장대로 주긴 줬는데 좀 쉽게 준 거죠. 이건 좀 이렇게 문제 읽어보시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한다. 자,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자. 그럼 집합 A는 홀수 눈이니까 1, 3, 5가 들어가겠고요. 자, 그 다음에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자. 집합 B는 자, 소수 눈이니까 2, 3, 5 여기까지. 자, 다음을 갖다 구해라. 첫 번째 1번 A 사건 A의 확률은 얼마야? 전체를 물어본 거죠. 주사위를 딱 던졌을 때 표본 공간은 1, 2, 3, 4, 5, 6 그것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표본 공간입니다. 따라서 6분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6분의 3 계산하면 2분의 1이에요. 됐죠? 2번 이게 1번이고 자 2번 교집합의 확률을 갖다 찾아라.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네가 봤을 때 교집합은 지금 얘랑 얘 두 개 보이죠? 두 개니까 얘도 지금 너희들 보실 때 사실은 뭐가 생략된 거냐면 전체 집합을 그냥 S로 보겠다. 이 상황이 지금 생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6분의 2로 가니까 3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마지막. 그래서 너희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 3번의 과정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과정들이기 때문에 문제풀이의 순서를 갖다 얘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어. 알겠지? 그 순서대로 차례대로 구해주셔야 마지막에 조건부 확률로 도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건가요? 지금? 그러면 자, 얘가 분모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 확률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밑에 확률은 위에서 제 1번에서 구해놓은 확률이니까 2분의 1로 갖다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에 교집합 확률 이게 2번에서 구해놨죠.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정답은 3분의 2. 할만해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나와 있는데 오른쪽 페이지예요.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나와 있는데 뭘 이런 걸 정리라고 얘를 이거 등식이죠. 짜치는 공식이긴 한데 등식이잖아요. 등식을 갖다 변형한 게 덧셈 정리입니다. 덧셈 정리는 교집합의 확률을 이제 계산하게 해주는 약간 그런 정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A 교집합 B, 자 얘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럼 양변에 뭘 갖다 곱하시면 되겠냐? PA를 갖다 곱하시면 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얘를 갖다 계산할 때는 자 PA 곱하기 P B 바 A. 자,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그냥 이 등식을 보고 부르는 말이 곱셈 정리입니다. 그냥 알겠죠? 그래서 뭐 별로 대단한 공식 같은 건 아니다. 사실상 원래 우리가 계산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되 그거를 약간 곱셈 형태로 정리한 걸 곱셈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곱셈 정리, 이런 게 있다. 그냥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걸 읽는 방이 훨씬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내가 이게 목적이 딱 분명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목적은 왼쪽이 목적인 거야. 이걸 갖다 쓰겠다는 거야. 이게 목적인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문제를 읽고 내가 찾아내야 되는 건 뭐냐? 이거랑 이걸 찾아서 두 개를 곱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구하겠다. 이 방향으로 보통 문제풀이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문장을 잘 읽고 이걸 잘 찾아내야 돼.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 이거 내가 뭐라고 읽었지 아까? B. 사건 B의 확률을 구하는 건데 뭐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그렇지. 사건 A가 일어났다는 가정. 그러니까 사건 A를 가정한 상태에서 자 목표는 사건 B의 확률을 구하는 거. 이거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엔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건 문장제 문제입니다. 그죠? 뭐 별건 아니지만 뭐 이거를 문제 중에 좀 읽을 수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 참고의 별표를 사실 3개를 쳐야 돼. 이게 어렵거든. 거기 밑에 참고라고 돼 있어서
주저리 뭔가 달려있거든요. 요거를 갖다가 조금 체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게 밑에 그 참고 밑에 보면은 땡땡땡이라고 해서 이게 결론이야. 결론. 니네가 결국 써야 되는 공식은 밑에 거예요 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인데 어마무시합니다. 자, 첫 번째 등식까지는 이해할 거야. 그치? 그게 왜 오른쪽처럼 되는지를 갖다가 조금 보여보겠습니다. 재밌지하네. 봐봐.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 이해 보세요.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당연히 조건부 확률이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그지? 그런데 여기서 한 줄 더 넘어가거든요. 거기 참고사항 밑에 결론을 보게 되면요. 여기 한 줄 더 넘어가면.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잘 봐. 이 밑에 이 분모를 갖다가 쪼개는 과정인데, 그 쪼개는 과정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시 쓸게. A과 E라고 하는 거를 P2분의 P, A, 교, E 이렇게 쓰는 거는 그냥 조건부 확률 계산상 원래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줄 더 넘어갈 때 보면은 뭐가 바뀌었냐 거기 보시면 분모가 두 개로 쪼개져 있거든. 지금 보게 되면 하나는 A, 교, E, A 교집합 2의 확률, 하나는 A의 여집합 교집합 2의 확률 이렇게 쪼개져 있잖아. 그렇다는 거는 그냥 벤다이어 상황에서 보시면 되겠는데 봐봐 이런 거거든. 그 밑에 이제 집합 2가 있어. 이렇게 2가 있는데 A가 이렇게 있어. 2가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있어. 일반적으로 벤다이어를 이렇게 그린 거죠. 그죠? 근데 너는 지금 이 네모 박스 친 이 노란색 네모 박스는 어디 영역에 해당하는 거냐면 여기 영역에 해당하거든. 그치? 근데 이거를 어떻게 두 개로 쪼개서 그냥 더하는 거냐면 졸지 말고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과 그지? 주황색 동그라미 친 부분의 합집합으로 2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빨간 부분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2랑 그냥 A랑 겹치는 부분이지. 두 번째, 주황색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A가 아닌 부분하고 A가 아닌 부분하고 2랑 겹치는 부분이지. 그지? 그래서 이 2라고 하는 집합을 어떻게 쪼갠 거죠? 이 왼쪽과 오른쪽의 합집합으로 쪼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가 보고 있는 주황색과 빨간색은 서로 공집합이 있어 없어? 그걸 우리는 확률 단어에서 뭐라고 하죠? 무슨 사건? 배반 사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합집합의 확률은 그냥 얘네 두 개를 더한 확률이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그러니까 분모가 그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이해됐어? 따라서 저 P2 부분이 P, A 교집합 2 부분과 자, 더하기 그냥 교집합의 확률을 뒤에서 빼지 않고 그냥 더해도 되는 이유는 뭐라고? 얘네 두 개가 어차피 배반이니까 그지? 따라서 P, A, 여집합, 교집합의 2 이런 식으로 분모를 두 개를 쪼개서 쓸 수 있는 거고 위쪽에 이제 분자 쪽에 들어가는 건 얘가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져서 조건부 확률을 조금 더 쪼개서 이제 세밀하게 구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걸 활용하는 문제가 뒤에서 나오고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좀 어렵다라는 거야. 문장을 읽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너무 기호에 얽매이지 말 것이야. 알겠지? 기호에 압도되지 말 것. 알겠지? 이 기호들 같은 걸로 뭔가 압도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실제로 문제풀이 과정은 우리가 그냥 문제를 읽고 밑에 거 확률 딱 뽑아내고 밑에 거 확률 딱 뽑아내서 그냥 계산만 합니다. 실제로는. 알겠죠? 그래서 이 기호를 보통 잘 쓰지는 않는다. 실제로.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넘기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건의 독립과 종속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일단 독립시행의 확률 들어가기 전에 종속까지만 얘기할게요. 여기까지가 조건부 확률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독립하고 종속이라는 말이 나와. 거기서는 그냥 정의를 보시면 되거든. 문제 먼저 볼까? 너네 이거부터 하자. 제가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여기 49페이지 있잖아요. 49페이지에 뭐 하지? 그냥 한번 써봐. 272번에 1, 2, 3번 있잖아요. 그 라인들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그 확률 한번 쭉 찾아보세요. 272번.
1번은 그냥 10점 얼마예요? 7분의 검은 공인가요? A 맞지? 그 봐봐 제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여기인 것 같아요. 이거 뭔가 형식적인 것에 매료되면 저런 걸 못 구해요. 문제를 읽고 알겠지?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이거 자체를 읽어. A 여기서 말하는 A는 무슨 공이 나오는 사건이지? 검은 공. 얘는 흰공인데 순서가 정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A 자체는 첫 번째 검은 공이 나오는 사건, B는 두 번째 흰공이 나오는 사건. 그럼 이건 어떻게 읽으면 돼? 첫 번째에 검은 공이 나왔을 때 두 번째 흰공이 나오는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 얼마니까요? 7분의 4 곱하기 이거 복원이에요 비복원이에요 이거 봐야 돼. 거기 문제에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이거를 다시 복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비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꺼내지 않으니까 전체 개수 7개에서 몇 개가 줄어드는 거야? 한 개가 줄어들어서 몇 개? 총 6개 중에 자, 두 번째에서는 저희가 흰공을 뽑으셔야 되거든요. 흰공 몇 개예요? 3개. 3개 이런 느낌. 됐나? 이거 잘못됐나? 잠시만. 내가 검은 거를 요겁니다. 요거. 미안. 맞죠? 이게 A랑 B가 A랑 B가 결론적으로 독립이어서인데 독립 정목이 뒤에 나오는데 왜 벌써 앞에 나오지? 그러니까 이제 앞에 검은 공이 뽑혀 있다라는 거는 이미 가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한 개가 줄어들었다. 여기에만 영향을 주는 거겠지. 공이 하나가 검은 공이 나간 거니까, 그지? 검은 공이 나간 상태에서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작성하시면 됩니다. 2분의 1.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뭐 곱셈 정리를 활용하는 건데 그냥 이제 뭐 어떻게 돼요? 뭐 곱하기는 수가 뭐 바뀌어도 관계없어요.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니까 1번에서 구했던 7분의 4랑 2번에서 구했던 2분의 1이랑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7분의 2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 3번을 이거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 A면서 동시에 B인 거. 방금 내가 계산할 때 그렇게 계산했지. A 교 B는 첫 번째 검은 공이 나오고 두 번째 흰 공이 나오는 확률 7분의 2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죠. 이쪽에 유형을 먼저 보고 독립종속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독립종속. 사건의 독립 종속 나중에 가면은 약간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를 읽고 그냥 느낌이 약간 독립 느낌이에요. 선생님 이건 독립인 것 같아요. 이러시는데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 읽고 나서 느낌으로 독립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독립을 결정하는 이제 딱 하나의 기준은 뭐냐면 독립의 정의밖에 없어요. 알겠죠? 사건의 이제 독립 종속을 결정하는 건 정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정의를 읽으셔야 돼요. 어떤 상황을 보고 독립이라고 하고 어떤 상황을 보고 종속이라고 하느냐 그냥 이런 거죠. 그냥 개념 자체는 이 왼쪽의 확률을 읽을 때는 사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사건 B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 S는 전체 집합이야. 근데 보통 뭐 한다고 그랬지? 보통 생략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생략이 들어가고요.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독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건 A가 벌어졌다는 게 지금 이 사건 B가 사건 A랑 약간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에 해당합니다.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사건 A가 일어났을 가정하에 사건 B를 구하는 건데 그게 원래 그냥 사건 B의 확률을 구하는 거랑 같다라는 거는 사건 A가 사건 B에 영향을 그다지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 상황을 보고 독립이라고 하는 거고 독립의 정의입니다. 이거 같은 거 알겠죠? 밑에 이제 종속 뭐 얘기 나오고 당연히 독립이 아닌 걸 종속이라고 해요. 부정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립과 종속은 부정관계예요. 종속은 독립이 아닌 걸 종속이라고. 알겠지?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확인할 때는 3번으로 확인합니다. 알겠죠? 3번은 정리예요. 정리. 보통 이걸 문제풀이할 때는 보통 정리를 써요. 정리는 그냥 교집합의 확률 갖다가 이제 구하시고 사실은 정리밖에 없어. 확인할 길이. 자, 이걸 갖다 계산을 하는데 이 계산이 오른쪽과 계산이 같다. 이렇게. 밑에 정리를 보통 활용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확인하는 길이 사실상 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냥 문제를 읽으면 뭔가 A랑 B가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독립이네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지? 수학은 무조건 확인하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알겠죠? 계산해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의적인 부분이니까 이거를 좀 문제 풀이 때 좀 활용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275번 잠깐 문제 볼까요? 자, 두 사건 A, B가 독립이다. 어차피 독립인 사건들은 너네들이 문제 조건에서 조건부로 일단 주거든요. 일단. 그래서 A, B가 독립이고 라고 이런 식으로 준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자, A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 B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2일 때 다음을 한번 찾아볼래요. 그러면은 A, B가 독립이기 때문에 1번은 그냥 계산 어떻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맞죠? 그래서 정답이 3분의 2가 되는 거고. 맞죠? 사건 A가 사건 B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자, 두 번째는, 이거는 좀 계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A, B가 지금 서로 독립이라고는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거 P, A, B. A, B 독립 일단 똑같아요. PA. 이렇게 해서 자, 이걸 확인하는 거는 정의. 근데 보통 우리가 문제 풀이 때는 정의를 보통 쓰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277번 밑에 쪽으로 내려갈게요. 두 사건이 독립인지 종속인지 말해봐. 확인하는 방법은 계산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PA랑 PB를 두 개를 곱합니다. 0.25랑 0.2를 곱해요. 이렇게. 이게 PA 곱하기 PB거든요. 근데 그게 오른쪽에 교집합의 확률이랑 같으면, 자, 0.05랑 같으면 이게 성립하면 독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개를 곱해봤더니 오른쪽이랑 같아요, 달라요? 같아지는 거 맞죠? 이제 두 개 곱하면은 0.05가 되는 게 맞아? 그럼 독립이야, 종속이야? 독립이다. 두 번째, 이게 만약에 달라지면 뭐야? 종속이다. 그래서 278번은 그냥 눈으로 딱 눈대중으로 보게 되면, 자, PA, PB 두 개 곱하면 0.2 나오거든요. 0.2 맞죠? 오른쪽에 교집합은 0.1 다르니까 종속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277번은 독립, 278번은 종속.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독립 종속 확인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근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느낌일 것 같아. 너가 독립 종속을 확인하려면 어떤 요소들을 구해야 돼? 이거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친절하게 이렇게 문제처럼 안 주겠죠. 뭔가를 뒤섞어서 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찾아내야 돼요? 확률의 계산 방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안에 조건부 확률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그래서 279번, 280번, 281번 지금 한번 해볼까? 시간 조금 들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감 내보세요. 279번, 280번, 281번 이렇게 세 개. 뭐 그냥 구해보시면 되겠죠. 이거 독립이라고 하니까 이제 교집합의 확률을 두 개 곱한 게 되겠고 0.18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것도 조금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봐봐. 정리 같은 거야 그냥. A랑 B가 독립이잖아. 그럼 성립하는 게 뭐냐면 A랑 B의 여집합도 독립이고요. A의 여집합과 B도 독립이고요.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도 독립이고. 이렇게가 싹 다 독립. 그러니까 여기서 묻는 이런 것들도 다 얘네들 관계가 독립 관계일 수밖에 없고 결론적으로는 A의 확률과
여집합의 확률 두 개를 곱한 결과를 내시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얘를 갖다 구해야 되는데 이제 B의 확률이 0.6이니까 얘는 0.4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0.3 곱하기 0.4 0.1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거는 이제 조건부 확률이에요.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는 그 독립 얘랑 독립이잖아요. 그냥 독립이니까 그냥 뭐를 갖다 구하면 된다. 얘랑 얘가 독립이잖아. 야, 이렇게 늦게 오냐? 왜? 시간을 들어놓으면 뭐야? 독립일 때는 이제 정의가 이런 거였어요. 정의. 독립일 때는 이렇게 그냥 계산하고 A가 B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랑 얘가 독립이라면 지금 이 전체 집합을 B로 보는 거나 전체 집합을 그냥 S로 보는 거랑 똑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독립일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계산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따라서 A의 확률이 지금 0.3이니까 얘는 0.7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독립시행의 확률. 오늘 마지막 개념이 독립시행의 확률이거든요. 그 독립시행 확률이 글쎄 이렇게 좀 알려드릴게요. 그냥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야. 자꾸 어려운 말들 나오지. 독립시행의 확률. 구조 자체가 뭔가 확률을 계산하는 과정인 것 같긴 한데 그 시행을 어떤 시행에 조금 초점을 두고 있냐. 독립시행에 초점을 두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이 독립시행의 이 문제는 독립시행의 확률이야를 알고 문제를 풀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조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문제를 읽고 이 문제 상황이 독립시행의 확률이구나를 알아야 이걸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일단 구별하는 방법이 거기 사건이 서로 독립이면 거기 이제 줄줄줄 읽어봐.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는 경우에 거기 밑줄처럼 동일한 시행을 반복. 이게 독립시행이에요. 동일한 행동의 반복.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아이에게 뺨을 쳐. 독립시행입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쳐. 독립시행입니다. 의사가 병원에서 주사를 놔. 독립시행입니다. 계속 질러. 이거 다 독립시행이야. 알겠지? 이런 게 독립시행이야. 알겠지?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그냥 딱 문제를 읽어보면 이거 지금 독립시행이구나 그 느낌이 와요. 알겠지? 그래서 거기 밑에 아예 예에 나와 있는데 동전을 여러 번 던지는 행위,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지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독립시행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첫 번째 던지는 행위랑 두 번째 던지는 행위가 서로 연관이 없잖아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잖아. 첫 번째 던진다고 갑자기 주사위 하나가 사라져? 그런 거 아니잖아. 하나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 두 번째 던질 땐 영향을 주지. 갑자기 한 번 딱 던졌는데 짝수는 다 사라져. 그런 주사위가 있으면 개발 한번 해보세요. 심심하니까.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문제를 읽고 이게 독립시행의 상황이구나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 이걸 쓴. 알겠지? 근데 독립시행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계산 구조는 두 가지. 알겠지? 계산 구조는 두 개의 사고방식을 나눠놓고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배열.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거야. 자, 설명해 드릴게. 배열 곱하기 확률 계산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느낌이냐면, 거기 밑에 문제를 좀 볼게. 그 자유투 성공률, 거기 287번 잠깐 볼까? 자유투. 자, 선수가 자유투를 해. 독립시행이야. 이렇게 하잖아. 독립시행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받으셔야 이게 지금 독립시행을 하고 있구나, 저 선수가. 알겠지? 그러면 독립시행 확률의 구조상 배열 곱하기 확률로 계산이 들어간다. 근데 이제 이 배열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 보세요. 자유투 성공률이 60%거든요. 자유투 성공률이 60%라는 거는 성공할 확률이 0.6이고 자유투를 실패할 확률이 0.4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산을 하는 건데, 자, 결론이 뭐냐면
자유투를 3번 던져요. 알겠지? 그 중에 2번 성공할 확률을 구하는 거는 잘 봐. 3번 중에 2번 성공은 2번 성공하고 1번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1회, 2회, 3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랑 같냐면 잘 봐. 어차피 2번 성공하고 1번 실패할 확률을 구할 때 우리가 이렇게 구할 거란 말이지. 3번 중에 2번 성공이니까 0.6의 확률을 2번 곱할 거고, 그지? 한 번은 실패니까 실패할 확률을 1번 이렇게 구할 거란 말이야. 확률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 배열의 의미는 뭐냐? 이 확률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를 세주는 게 배열이에요. 다시 어차피 확률은 똑같은 확률이 나와. 3번을 던지는 거고 2번 성공, 1번 실패할 확률은 정해져 있어. 근데 뭐가 나눠지냐면 3번 던지는 것 중에서 2번 성공하는 경우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 경우를 세는 게 앞에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이 같은 확률이 몇 개 더 있는 거냐를 세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봐봐. 2번 성공이면은 결국 뭐랑 같냐면 잘 들어. 55x 또는 5x5 또는 x55거든요. 이거 뭐지? 그치? 같은 것이 있는 수열입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을 배열하는 것만큼 케이스가 나눠지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케이스도 확률은 이거고 두 번째 케이스도 확률은 이거야. 세 번째 케이스도 확률은 이거야. 그럼 너 여기다가 곱하기 3 할 거잖아. 이 3에 해당하는 게 배열이로. 알겠지? 그러면 실제로 계산의 논리상 이 계산은 어떻게 들어가야지 맞냐? 앞에 그렇죠. 3팩, 2팩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는데 우리는 이거를 3C2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해할 때 앞에 조합으로 이해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세 자리가 비어 있는데 5가 들어갈 몇 자리를 선택하는 거야? 두 자리를 선택해. 남는 자리에 누가 자동으로 들어가? X가 자동으로 들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계산의 논리상 3C2 곱하기 뒤에는 확률입니다. 당연히 성공이 2번이고 실패가 1번이니까 이렇게 확률 계산이 들어가고요. 이 확률을 갖는 경우가 몇 가지 나온다는 거야? 3가지가 나오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어때요? 괜찮아? 할만하지? 이런 느낌.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밑에 사격선수 맞힐 확률이 0.7입니다. 맞힐 확률이 0.7이면 안 맞을 확률이 뭐겠어? 뭐 갑자기 뭐 동물이 나오나? 새를 맞힐 확률? 나 이런 거 나오나? 아니잖아. 너 표정이 왜 그래? 너 방금 그 표정 다시 해봐. 아무 표정도 안 좋은데. 자, 5번 쏴요 총을. 목표물을 한 번 더 맞히지 못할 확률을 구하는 거야. 오케이? 목표물을 한 번 더 맞히지 못하는 거는 5번 다 실패하는 거야. 이렇게. 맞아? 사격 선수가 아닌데. 무슨 말?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야, 그럼 확률 한번 계산해보자고. 그러니까. 사격 선수가 맞는지 아닌지. 다 아예 못 맞을 확률. 눈 감고 쐈나봐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열은 몇 가지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형식화하면 되는 거죠. 5자리 중에 5가 들어갈 자리 0자리를 모르는 거죠. 형식적으로 간다고 치면, 형식적으로 간다고 치면 곱하기 어차피 이게요, 그죠? 뒤에 확률이 오면 되는데 다 틀릴 확률이기 때문에 맞히는 건 0번이고 못 맞추는 거는 5번이에요. 이렇게 계산이 돼요. 무슨 말이 되시나? 1이고 1이니까 뒤에 거 이것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3의 5제곱은 몇이에요? 244분. 이건가? 그러면? 그치. 사격 선수가 아니네. 사격 선수가 맞아. 다 아예 못 맞힐 확률이 0.002 이거면은 몇 퍼센트야? 우리가 보통 0.1이 10%니까 여기서 0.2%잖아. 맞지? 사격 선수 맞죠? 너가 잘못 판단한 거네, 그지? 근데 달점 맞을 수도 있죠. 하는 거야 지금. 넘기세요. 문제 유형 들어가겠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좀 차근차근 볼게. 자, 사건 A, 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걸 구하자. 자, 문제는 289번이고요. 그 구하라는 건 이건 것 같아요. 그
A바 B, 자, 사건 B가 일어났을 가정하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계산 어떻게 하더라? P B분의 교로 들어가요. 교집합 B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건데 그럼 네가 풀어야 되는 요소는 두 가지야. 밑에 거 위에 거. 근데 거기 문제 보니까 밑에 거는 0.5라고 나와 있는 거 같고 우리가 위에 것만 찾으면 되겠지.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변형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무슨 모르간? 드모르간을 써서 자 이 확률의 계산은 안쪽에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것이고 여집합의 확률은 1의 전체에서 빼는 거죠. 1에서 빼는 거죠. 1에서 자 어떤 확률을 빼는 거냐? 반대를 빼는 거라서 합집합의 확률을 빼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그 값이 얼마라는 뜻이야? 0.2라는 뜻은 현재 합집합의 확률이 얼마냐? 이게 자 0.8인 것이고 합집합의 확률을 갖다 찾는 것은 공식 있죠. 기본 공식에 따라서 자 기본 공식에 따라서 자 A와 자 B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자 교집합의 확률을 빼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 근데 문제 조건에 따라서 자 A와 B의 확률은 각각 나와 있고 0.4, 0.5이기 때문에 얘가 얼마일까? 그렇지 0.1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위에 0.1이 들어가서 정답을 정답을 0.1, 5분의 1로 쓰셔도 되고 이거를 소수로 해서 0.2 이렇게 써도 관계없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유형 2번 넘어가겠습니다. 유형 2번 아까 했죠? 자 넘어가고 자, 유형 3번으로 갈게. 자 곱셈 정리. 자 전체 인원 자 297번. 자 전체 인원은 25명이고 그 여자 회원이 자 여자 회원이 지금 11명이면 남자 회원이 14명인 거죠. 자 한 사람씩 차례대로 자 2명을 뽑는 건데 한 사람 뽑고 그 다음 사람 뽑는 거예요. 순서대로. 자 뽑힌 2명이 모두 남자일 확률은 조건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2명 다 남자로 뽑아야 돼요. 그죠? 자, 첫 번째. 전체 인원 중에 25명 중에 첫 번째로 뽑은 사람이 남자일 확률은 얼마야? 14 곱하기 자 남자 한 명 뽑혀서 나갔죠? 어디 납치됐나봐. 그지? 한 명 없지? 복원이 아니잖아. 다시 집어넣는 게 아니잖아. 그치? 두 번째는 24명 중이겠죠. 24명 중에 남자도 한 명 빠진 거야 지금. 얼마지? 13. 됐죠? 이걸 곱셈 정리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알겠죠?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죠? 기존으로. 괜찮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곱셈 정리 두 번째. 흰 바둑돌, 검은 바둑돌. 이것도 곱셈 정리로 접근하면 죽도 밥도 안 돼. 니네 뭐 밑에 기호 쓰다가 끝나요. 알겠죠? 자, 흰 바둑돌 3개. 자, 흰 바둑돌 3개 있고, 자, 검은 바둑돌 4개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죠? 자, 갑과 을이 순서대로 뽑는데, 역시 갑인가 봐. 먼저 뽑네. 그지? 을. 너는 이제 제가 이제 이 갑을이라는 용어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계약서 쓸 일이 있을 거잖아요 살면서. 계약서 쓰게 되면 이 갑을 계약서 상에 내가 항상 을이야. 내가 갑이 되려면 제가 건물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제가 갑인 거예요. 그래서 이하 갑, 이하 을로 칭한다. 첫 줄에 이렇게 시작해. 그러면 그 밑에서 을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야? 나를 지칭하는 거야. 갑에게 을은 한 달에 한 번씩 100만 원을 바친다. 뭐 이런 계약서상의 조건들이 있어요. 진짜요? 뭐라고? 나 넘어갈게. 갑자기 나와서. 그럼 봐봐. 근데 왜 그래? 왜 싸워? 왜 이렇게 어수선해? 너 자세가 왜 그래?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걸려요 의자에. 아니 가방을 좀 이렇게 빼. 이거 빼도 이게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게 좀 불편해요. 불편해? 아, 너 편한 대로 해. 그게 편해? 너 평소에 무슨 좀 이상한데? 너 정신은 괜찮지? 네. 그런 거예요. 자, 순서대로 뽑는데 임의로 한 개씩 꺼내요. 을이 검은 바둑돌을 꺼내는 거. 케이스가 두 가지입니다. 을이 검은 바둑돌을 꺼내는데 케이스가 두 가지인 게 갑이 검은색을 뽑을 수도 있고 흰색을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을이 지금 검은색을 뽑는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건데 생각해봐. 먼저 뽑는 애가 누구지? 갑. 그러면 갑이 첫 번째 시행에서 흰색을 뽑는 경우랑 검은색을 뽑는 경우가 뒤에 을에 영향을 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누고 첫 번째 갑이 흰색을 뽑고 을이 검은색을 뽑을 확률을 구한 다음에 밑에 첫 번째 검은색, 두 번째 검은색 확률을 구해서 두 개를 더하자라는 게 전략이야. 내 말 이해됐나? 그러면 첫 번째 갑이 흰색을 뽑을 확률이 7분의 3이고 자 곱하기 복원이야 비복원이야 읽어야 돼. 다시 넣지 않는다. 비복원입니다. 자 한 개 빠져나갔죠. 그러면 을은 몇 개 중에 뽑는 거가 돼요? 6개 중에 자 검은색 뽑아야 되니까 4. 여전히 검은색 4개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갑이 앞에서 검은색을 만약에 뽑는다. 7분의 4 곱하기 자 전체 돌도 하나 줄어들었고 검은색 돌도 하나 줄어든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서 두 개를 더해주자라는 거. 됐나? 그러니까 이게 형식상으로 곱셈 정리로 들어가게 되면 진짜 못 풀어. 알겠지? 그냥 이렇게 읽어서 그냥 기존대로 내가 알고 있던 대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거 계산하시고 두 번째 거 계산해서 더해주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자, 계산은 니들이 하세요. 넘어갈게요. 넘기시고. 자, 조건부 확률 5번 별표. 이게 어려워요. 잘 봐. 이게 확률을 계산한다는데 그 느낌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자, 305번 문제 보겠습니다. 거기 밑줄 칠게요. 처음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나눠지는 거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보여드리고 사실은 그 뒤로 계산은 그냥 계산만 하시면 되는 거라서 자, 첫 번째 야구팀이 이번 시즌에 A 야구장 전체 경기의 30%를 치르는데 A 야구장에서 전체 경기의 30%를 치른다. 그러면 A 경기장이 아닌 야구장에서는 나머지 70%를 채우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자, 거기 밑줄 쳤으면 A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부터 A 야구장에서 경기를 치르는 사건입니다. 경기를 자, 치른다. 이거를 사건 A라고 놓는 거예요. 사건 A 이렇게. 됐지? 두 번째, 승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승리한다, 승리하지 못한다가 나와야 돼서 사건 B를 A가 승리하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문자 맞춰서 2라고 놓을게요. 거기 2라고 돼 있잖아. 2라고 놓을게. 문자 맞춰서. 자,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를 표현만 조금 해볼게. 자, 이번 시즌에 어떤 경기에서 이 팀이 승리를 했어. 어떤 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팀이 승리를 했을 때 자, 그 경기장이 A 야구장이었을 확률을 갖다가 찾아라.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승리를 A가 뭐였죠? A 야구장에서 경기를 치렀다. 그러면은 뭘 구하는 거지? 구조상? A 야구장에서 경기를 치르고 A가 승리한다. 그러면 이건가요? 이거 구하는 거지? 지금 구하는 게? 하였을 때잖아. 잠깐만.
거기 때에다가 끊어. 이 팀이 승리하였을 때, 뒤에가 승리하였을 때니까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는 건데. 문장이. 말장난이야. 승리하였을 때 A 야구장에서 경기를 치렀을 확률 이렇게 모르겠어. 결국 목표가 A인 것 같아요. 그죠? 계산상 자 일단은 교집합 쪽으로 끄집어내시고 이렇게 끄집어낸 다음에 이거 계산할 때 모르겠어. 원래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냥. 이 밑에 거를 쪼갭니다. 이 밑에 거를 쪼개서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요. P, A, 교 2 플러스 P, A, 여집합, 교집합 2. 두 개 확률을 더하는 이유는 이 두 사건이 배반이기 때문에 알지? 내가 뭐 잘못 썼어? 말해줘. A 야구장. A가 승리라고 썼던 게 좀 잘못된 거죠? 좀 여기 어색한 표현이지. 이 팀이 승리. 이걸 잘못 쓴 거야. 팀의 승리. 지금 이 다루고 있는 팀이 승리한 사건.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 너무 형식적이다, 그지? 너무 형식적인 부분이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찾아야 되는 거는 이런 것들입니다. 사건 A의 확률은 일단은 문제 첫 번째 줄에서 30%의 경기를 치른다고 했으니까 0.3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집합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집합도 그냥 0.7 정도로 일단 계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써놓고 갑니다. 그 곱셈 정리로 각각을 찾아주셔야 돼요. 이거 계산 연결을 이렇게 할게요. 자, 1번. 반대로 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걸 이렇게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P2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약간 이 부분이 조금 고민인데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지? 이 팀이 승리할 확률을 구하는 건데 어떨 때지? 그렇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약간 이걸로 가는 게 생각이 안 나는 이유가 이거를 어차피 문제에서 읽어야 돼. 이거 읽기거든. 잘 봐. 이 팀이 승리할 확률을 찾는 건데 어떨 때를 가정하고 A 야구장에서 경기를 치른다고 가정하고 승리할 확률을 여기다 써주시면 된다는 거. 그럼 계산은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일단은 A에서 경기를 치를 확률 자체가 0.3이잖아요. 그죠? 전체 경기의 30%를 채우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계산이 계산해볼게. 일단 앞에 0.3 곱하기 들어가고요. 자, 이 부분의 계산을 어떻게 이제 하시면 되냐면 A에서 일단 경기를 치를 때니까요. 얘가 A에서 경기를 치르셔야 돼요. 0.3 곱하기 그 다음에 팀 승리. 팀이 승리할 확률이니까 팀 승리할 확률은 몇 프로입니까? 60%? 거기 나와있네. 미안해. 문제 읽어. A 야구장에서 승률 60%. 그러니까 이게 0.6인 거예요. 이 부분. A 야구장에서 승리할 확률이 0.6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뒤에가 계산이 0.6이 들어갑니다. 여기 앞에가 0.3, 뒤에가 0.6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다는 거죠. 이 부분. 이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는 문장제 문제에서는 문제에 그냥 주어지는 조건이다. 그래서 얘를 0.6으로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건 끝난 것 같고요. 두 번째 거. 계산 방식은 위에 거랑 맞습니다. 얘를 갖다가 찾아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 계산은 앞에가 0.7이고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되지? 마찬가지로 승리할 확률을 찾는 건데
A에서 경기를 치르지 않았을 때잖아. 그러면은 반대로 가면 되겠죠. A에서 경기를 치렀을 때 A 야구장에서의 승률이 60%, 다른 야구장은요? 40%. 그러니까 다른 야구장에서 A가 아닌 다른 야구장에서 승리할 확률이 40%. 이렇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조건부 확률은 문제에서 주어진다.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 두 번째고. 자,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를 뽑아놓고 나머지는 그냥 요 계산 안에 맞춰서 끼워 넣으면 끝이야. 그래서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죠? 밑에 거? 0.18인 것 같고 밑에 거는 어떻게 돼요? 0.28. 자, 그럼 요 계산은 어떻게 들어가냐? 0.18 더하기 0.28분의 0.18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 구조를 보게 되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 거 보면은 이제 이게 전체로 보는 거고 그 중에 내가 원하는 확률 이렇게 구하는 약간 이런 과정이 들어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정답은 23분의 9 나오면 되고 약분하시면 23분의 9.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이제 3개가 더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과정을 조금 보여드렸으니까 좀 비슷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한번 조금 풀이 과정 한번 써보시고 몇 번 해봐야지 감이 오겠어요. 자, 이 정도 해드릴게요. 밑에 뭐 불량품 문제랑 이런 것도 다 풀어봐. 자, 독립 종속으로 가겠습니다. 309번. 서로 독립인 사건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그러면 A, B, C를 갖다가 각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10원짜리 동전 1개, 100원짜리 동전 1개 동시에 던집니다. 10원짜리 동전이 동전의 뒷면이 나오는 사건을 A, 100원짜리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B, 두 동전이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하죠. 서로 독립인 사건. 그 사건을 갖다가 조금 나열을 해보시면 A 같은 경우는 자, 사건 A는 10원짜리 동전의 뒷면이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거지. 동전의 종류가 두 가지야. 10원짜리가 있고 100원짜리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순서상처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 이런 식으로 순서상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사건 A 같은 경우는 지금 10원짜리 동전이 무슨 면일 때지? 뒷면일 때지. 그러면 사건 A는 결국에 얘가 뒷면이고 앞면이고 이제 뒤앞 이게 구별이 되어 있는 거고요. 얘도 뒤앞이 구별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뒤가 되는 경우가 뭐가 있어? 뒤, 뒤앞 이렇게 있는 거 맞죠? 순서대로 10원짜리, 100원짜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100원짜리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사건. B 같은 경우는 100원짜리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이건 반대로 뒤앞, 앞 이렇게 사건이 있는 거지. 사건 C는 두 동전이 같은 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뒤 또는 앞밖에 없으니까. 자, 뒤, 앞 이 경우밖에 없는 거죠. 뭐 정리를 하셔도 좋고 그냥 확률 계산 바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확률 한번 해보아 보시죠. B, A. 자, 이렇게 어떻게 나오는 것 같아요, 확률? 이거 계산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앞뒤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계산 어떻게 하시면 돼요? 2분의 1. 전체 경우가 2 곱하기 2잖아요. 전체 경우를 네 가지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뒤뒤, 뒤앞, 앞뒤, 앞.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그 중에 뭐밖에 없어? 두 경우밖에 없으니까 그냥 2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체 경우는 총 네 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얘도 2분의 1. 자, C값도 2분의 1 이렇게 해서 출발하시면 되겠죠. 자, 종속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교집합의 확률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
그냥 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자, 첫 번째는 그 결국에는 A와 B 기억부터 확인해 볼게. 자, 기억만 조금 확인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A와 B가 독립이냐?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정리를 활용해서 이게 지금 성립하는 거냐를 보이시면 돼요. 어떤 거 같아? 지금 제가 집합은 다 정리해드렸으니까 얘는 눈에 보일 거 아니야, 그치?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같죠? 겹치는 게 있어? 없지? 있어. 눈이 안 보여. 하나 보이죠? 그러면 이제 왼쪽의 확률은 뭐라고 쓸래? 전체는 4개니까 4분의 1. 근데 앞에 게 2분의 1이었고 뒤에 게 2분의 1이었잖아. 같아 보여. 그렇죠. 그럼 결론은 어떻게 돼? 독립이 맞다. 이렇게 결론이.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이 상태를 보고 독립인지 정성인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건 A랑 사건 B만 놓고 봤을 때 이게 느낌적으로 이게 독립인 게 보여? 천재 아니야? 저는 모르겠거든요.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건 A는 10원짜리 동전이 뒷면이 나온 사건이 사건 A예요. 그리고 100원짜리 동전이 앞면이 나온 사건이 사건 B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말로만으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계산을 해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 라는 거죠. 자, 나머지 것들 확인해 보십시오. BC랑 AC도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독립을 확인하는 과정은 보통 정리가 활용되더라. 이 정리를 활용하는 문제들이 보통 3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3점 정도로 하나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7번, 유형 7번. 자, 독립과 종속의 성질. 자, 기억.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옳은 것만 골라봐.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거는 A도 공사건은 아니고요. B도 공사건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 뜻은 뭐냐면 결국에 A의 확률도 0은 아니고 B의 확률도 0은 아니다를 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알겠죠? 공사건은 아니라고 하니까. 자, 기억부터 볼게요. A, B가 서로 독립이면 다음과 같다. A, B가 독립이면 자, A, B가 독립이면은 봐봐. A랑 B가 독립이면은 그냥 얘는 PA랑 같은 거죠. 그렇지? A, B가 독립 사건이니까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A, B가 독립이면은 어차피 A랑 B의 여도 독립이야. 그러면 얘는 뭐랑 같아? 그냥 PA랑 같겠지.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럼 두 개가 같은 거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자, 기억은 참인 것 같고요. 니은. 자, A, B가 독립이면 종속이냐? 이거는 정리 때문에 바로 틀린 거야. 알겠지? 이미 사건 A랑 B가 독립이면요. 얘 여집합이 들어가도 다 독립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A, B가 이미 독립이면 자, 당연히 A 여랑 B도 독립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니은은 거짓이고요. 자, 디귿. 보자마자 거짓이야. 알겠지? 자, 배반 사건과 독립은 연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배반 사건이랑 연관성이 없다. 배반과 독립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러면 봐봐. 배반 사건이면 독립이다라고 할 때 결국엔 독립을 확인하는 과정은 이거잖아. 이걸 계산했을 때 성립하냐 안 하냐 이걸 따지는 게 결국엔 독립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배반의 개념은 뭐냐면 배반은 얘가 군집합인 게 배반 사건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지? 배반 사건이면이 이제 가정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네가 독립을 따지는 이 과정에서 좌변이 0이면 이게 지금 가정이란 말이야. 그지? 좌변이 0이면 자, 서로 독립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럼 우변도 0이냐를 따지는 거라고. 근데 우변이 0 되려면은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PA, PB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어야 되거든. 근데 이미 문제 조건에서 뭘 피하고 있어? 공사건이 안 된다는 거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확률이 0이 되지 않는다는 걸 가정하기 때문에 우변은 절대로 0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 0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는 0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 왼쪽은 무조건 0이에요. 배반 사건이니까. 오른쪽은 두 개 중에 적어도 하나도 0이 되지 않으니까 오른쪽의 결과는 0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성립하는 거고 같지 않죠? 지금 종소리죠. 그래서 디귿도 지금 틀린 보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되고 기니디 문제 이렇게 나와요. 독립통성 문제는 기니디 고르는 걸로 나와요. 이제 이런 느낌. 보겠습니다. 넘길게요. 8번. 자, 두 사건 A, B가 독립이고, 자, A 확률이 2분의 1, 자, 합집합 확률이 자, 6분의 5다. 너는 자, B의 확률을 갖다 찾아봐. 이렇게. 그러면은 무조건 그 확률 공식 같이 써주셔야 돼, 그렇지? 근데 A, B가 독립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아. 첫 번째, 교집합이 자, 두 확률의 곱하기로 표현된다. 독립은 이 조건으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독립 조건은 이 조건을 그냥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합집합에 대한 확률 공식도 같이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A 합 B가 자, A 더하기 B 빼기 교. 자, 이 두 가지를 갖다 두 개 다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그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왼쪽, 오른쪽에서 이제 조건이 여기가 지금 6분의 5로 주어진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잘 보시면 A랑 B가 독립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교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A, B가 독립이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확률이 2분의 1로 주어지거든요. 즉, 교집합의 확률을 2분의 1 사건 B의 확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밑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죠. 여기 요 자리 이렇게. 그리고 앞에는 어차피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이걸 풀면 뭘 얻을 수 있어? 이게 나오겠지.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요. 그죠? 따라서 계산은 6분의 5는 2분의 1 더하기 B가 되고요. 자, 얘가 얘인 거야. 알겠지? 독립이기 때문에. 따라서 빼기 2분의 1 PB 이렇게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2분의 1 B가 되는 거고요. 자, B의 확률이 되는 거고, 자, 2분의 1 넘어가면 6분의 3이 빠지니까 6분의 2죠. 3분의 1. 따라서 자, B의 확률은 양변 2 곱하시면 3분의 2가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속 이 공식은 끌고 가야 되는 공식인 거고, 여기에 독립 조건이 들어가면 얘를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두 가지는 이제 같이 쓰임새가 이제 같이 따라갑니다. 그럼 이거겠지. 독립이면 이걸 써야 되고, 자, 이거는 기본이야. 알겠지? 이거는 확률 계산에서는 덧셈 정리 기본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독립이면 얘를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 배반이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배반이면 여기서 얘가 빠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 넘길게요. 자, 그 선택지 공부에서 예. 여집합을 해서 여집합을 해서 안 돼요. 근데 뭐 어떻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A 합집합 B의 열을 구해서 한다는 말이야. 네, 뭐 그렇게 해서 가셔도 답은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어쨌든 넘길게요. 자, 319번. 독립사건의 확률 A 도시와 B 도시에 내일 눈이 올 확률이 각각 0.5, 0.4다. A, B 두 도시 중 적어도 한 도시에 눈이 올 확률. 보통 이걸 독립사건의 확률로 구하진 않지, 그지? 그렇죠. 보통 여사건으로 구하죠. 적어도 한 도시에 눈이 올 확률은 눈이 둘 다 안 올 확률을 빼는 거야. 전체 1 빼기 0.5. 둘 다 눈이 안 올 확률은 0.5 곱하기 0.5. 보통 이렇게 구하죠. 근데 이제 뭐 독립사건으로 해석하고 이제 계산하는 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적어도 한 도시에 눈이 올 확률을 갖다가 찾는 거는 결국에는 두 도시에 A에 눈이 오거나 또는 B에 눈이 오는 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것과 같아요. 이 확률을 갖다 찾는 것인데, 자 A와 B가 독립이기 때문에 결국에 자 이거 같이 연동해야 된다 그랬어. 위에 거 아래 거 같이 연동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같이 연동한다는 뜻은 이 교 부분을 독립일 때는 얘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니까 이걸 여기다 갖다 박는 공식이 새로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새로운 공식이라고 인지하지 마시고 얘네 두 개를 다 외워놓고 있다가 우리가 문제 풀이 때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사건 A, B가 독립일 때는 합집합의 확률을 갖다 구할 때 원래 뒤에가 교가 빠지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교가 빠지는 부분인데 그 교를 독립사건에서는 두 확률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지? 따라서 0.5 더하기 0.4를 계산하시고 얘네 두 개 곱하는 거잖아요. 두 개 곱하면 얼마 빠지나요? 0.2 빠지는 거죠. 이렇게. 괜찮을까? 근데 0.7 답은 똑같이 나오고 이렇게 계산해도 0.7 앞에 것처럼 독립사건으로 계산해도 0.7 똑같이 나오죠. 이런 건 이거 번잡스럽지 않아요? 여사건이 더 쉽지 않나? 제가 생각했을 때 넘길게. 자 마지막입니다. 독립시행 확률은 지금 한 유형 하나 들어가 있죠. 독립시행 확률 얘들아 독립시행 확률은 솔직히 쉬워.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배열 내가 배열하고 그 다음에 확률 갖다가 계산한다. 요 취지로 접근을 하시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볼게요. 스트라이크 칠 확률이 4분의 3 볼링 선수. 자 공을 4번 갖다가 던진대요. 한 번 이상 스트라이크를 친다. 그럼 뭐로 가야 돼? 한 번 이상 스트라이크를 칠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뭘 구해? 한 번도 안 그렇지. 한 번도 못 칠 확률을 갖다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번 중에 한 번도 못 칠 확률. 일단 배열은 이걸 배열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뭐야? 다시 0이야 그냥. 알겠지? 왜? 치는 걸 5라고 했을 때 5를 배열하는 게 한 군데도 없으니까요. 그죠? 곱하기 앞에 건 배열 끝났고 그 다음 뒤에 확률 계산하시면 되는데 지금 스트라이크 칠 확률이 4분의 3이에요. 그러면 스트라이크를 한 번도 못 치는 거니까 0번이지. 그럼 나머지 4분의 1 확률은 몇 번이야? 4번.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고요. 이걸 어디서 빼야 되지? 1에서 빼야 되는 거지. 확률이. 계산은 너네들이 마무리 하시는 거고 저는 여기까지만 계산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숫자들이 막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계산이 쉽지가 않습니다. 실수 많이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약간의 계산량이 조금은 있다. 알겠지? 이런 것들 봐주시고. 이해하셨나요 지금? 제가 하는 거? 아이고. 자, 이 정도가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그 스트라이크 칠 확률이 4분의 3인 볼링 선수. 볼링 선수가 공을 던지는 행동이 뭐죠? 독립시행이죠. 계속 던지잖아. 단순 반복 행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친구의 뺨을 때리는 거죠. 단순 반복. 그 뭐지? 축구에서 페널티킥 차는 거 있죠. 독립시행이죠. 페널티킥 차는 거 이런 거. 다 독립시행입니다. 어때요? 확률은 뭐야 하나 더 남았네? 넘겨봐. 끝난 줄 알았어. 미안해. 끝난 줄 알았어. 하나 더 남았습니다. 독립시행 확률 하나 더 있네. 자, 하나 더 풀고 마무리할게요. 끝난 줄 알았어. 자, 두 번째. 한 개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면 이런 짓을 왜 하죠? 홀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2번 던지고 짝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3번 던지기로 합니다. 그 케이스 자체가 두 가지인 거고 봐봐. 네가 처음에 뭘 던져? 주사위를 던지잖아요. 케이스 자체가 두 가지예요. 왜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무슨 눈이 나오는 경우랑 무슨 눈이 나오는 경우로 나오죠? 짝도 홀 그렇죠.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랑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로 나눠져서 그 뒤에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 자 그런데 홀수 눈이 나오는 경우랑 짝수 나오는 그 확률 자체가 2분의 1로 동일해요. 이렇게 여기가 됐죠? 자 흰색으로 적은 게 주사위의 확률입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그 뒤로 뭐 하는 거냐면 자 첫 번째부터 계산해 볼게. 홀수의 눈이 나온 상황이지 지금. 그러면 동전을 몇 번 던져?
두 번 던지는 거야. 두 번 던지는데 앞면이 몇 번 나와야 돼? 두 번 나와야 돼. 그러니까 5, 5야. 두 번 던질 때. 두 개 중에 두 자리를 선택해서 5가 들어가면 돼. 됐지? 5밖에 없잖아. 한 가지밖에 없잖아. 알겠지? 이게 한 가지라는 의미예요. 한 가지. 곱하기. 자, 확률 계산입니다. 알겠죠? 2분의 1 두 번, 2분의 1 0번이에요. 그러면 앞에 2분의 1과 뒤에 2분의 1은 의미가 다르죠. 이건 무슨 확률이지? 그렇지, 앞면. 이거는 뒷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맞아? 두 번째. 자, 이번엔 짝수의 눈이 나왔다고 해보자. 짝수눈이 나온 거야. 몇 번 던져, 그러면? 3번 던져. 그럼 3번 던지는 건 55x의 배열이잖아. 55x, 5x, 5x, 55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계산을 보통 이것의 배열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을 한다는 거고, 결국 세 자리 중에 5가 들어갈 자리 몇 자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2자리 그렇죠. 아니 2자리. 3C2로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한 자리 누가 들어간다? x가 들어간다. 뒷면이죠. 곱하기. 자, 마찬가지로 자 2분의 1 앞면이 나오는 건 몇 번이지? 2번이니까 여기 2번.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는 건 1번이니까 여기 1번 이렇게 돼요. 됐나? 두 확률을 어떻게 해주면 되지? 더해주면 되는 거야. 케이스를 분류한 거잖아.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이렇게. 알겠지? 마지막은 합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앞에 2분의 1 이거 곱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사위 던질 때도 홀수 눈이 나올 확률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아. 첫 번째, 두 번째 계산해서 더해주면 돼요. 이해됐을까요? 이 정도 느낌 내드릴게요. 시간이 지금 거의 뭐 개념 설명한다고 지금 2시간 다 썼는데, 우리가 일단은 제가 먼저 체크해드린 유형부터 먼저 공부하시죠. 이거 다 풀려면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이 순서대로 해봐. 제가 유형을 조금 체크해드릴게요. 일단은 뭐 워밍업부터 해. 유형 1, 2번 하시면서 조건부 확률 좀 워밍업 하시고,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하면 곱셈 정리 같은 경우는 글쎄요, 풀어보시는 게 좋긴 한데 조건부 확률 다 풀자. 왜냐면 조건부 확률은 무조건 확정적으로 수능에서 한 문제가 4점짜리를 무조건 확정적으로 나와요. 확정적으로. 그래서 조건부 확률 쪽은 다 문제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5번까지 가야 돼요. 5번까지 이렇게는 다 푸시고, 그 다음에 독립종속은 일단 독립종속 판정하는 거는 나중에 뭐 사람이면 풀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솔직히 쉬운 부분이거든. 알겠지? 나중에 또 보더라도 금방 또 기억을 이제 떠올릴 수 있을 테니까 독립종속 같은 경우는 일단 배반까지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사건의 이제 확률을 계산하는 것도 결국에는 뭐 그냥 공식을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거에 불과해요. 우리가 필요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넘겨.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야. 알겠지? 자, 독립사건의 확률 유형 9번은 풉시다. 유형 90, 11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독립시행의 확률까지. 독립시행의 확률도 확정적으로 한 문제 나와요. 알겠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